황혼 부부가 끝내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안녕하세요, 소담지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배우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나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식탁엔 이제 뜨거운 대화보다 정적의 무게가 더 익숙하게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은 황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눈이 시리도록 붉게 타오르지만 이내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잦아드는 그 시간.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그와 참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았으니 이제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단짝이 아니겠냐고 말이죠.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다 되었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무거운 진실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 독립시키고 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들 보내시나요? 폭풍우 같던 생계의 짐을 내려놓은 뒤 찾아온 그 정적 속에서 부부는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오늘 소담지기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겐 행복한 노부부로 비치지만 침대 머리맡에서 홀로 삼켜야 했던 황혼 부부들이 끝내 말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포기라는 평화가 찾아온 순간. 젊은 날의 우리는 참 많이도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양말 뒤집어 놓는 습관 하나에도 자존심을 걸고 나를 세우며 싸웠죠. 그때의 우리는 믿었습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깎아내면 결국 완벽한 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치열했던 싸움은 어쩌면 상대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뜨거운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소란이 사라집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내가 잔소리를 멈춰도 더 이상 집안의 고성이 오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제야 부부가 철이 들었나 보다, 금슬이 좋아져서 평화롭네라고 말하겠지만 그 평화의 진짜 이름은 포기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내가 말한다고 변할 사람이 아니지. 이 말은 이해가 아니라 더 이상 상대에게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엔 서운함도 분노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체념만이 내려앉을 뿐이죠. 황혼의 부부들이 끝내 말하지 않는 첫 번째 진실은 지금의 이 고요함은 사랑의 완성이라기보다 서로를 고치려다 지쳐버린 두 영혼이 선택한 휴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혹시 우리 집의 조용함도 사랑이 성숙해진 결과가 아니라 포기가 만든 고요함은 아닌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로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불리며 살아왔죠. 아이들의 부모라는 이름표는 훈장처럼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길 끝에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혼의 시간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나로 살았던 적이 있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글픈 질문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희생이나 책임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잠시 벗어두고 싶습니다. 오롯이 나라는 존재의 본연의 빛깔을 찾고 싶다는 갈망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가 즐겁지 않고 굳이 모든 일정을 함께 맞추고 싶지 않고 가끔은 각자 따로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차마 미안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바람이냐는 말을 들을까봐, 괜히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저 마음속으로만 삼키고 맙니다. 당신 곁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남은 생만큼은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해온 당신이라는 존재보다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내 이름을 단 한 번만이라도 뜨겁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짙은 외로움과 갈증이 황혼 부부의 가슴 밑바닥엔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움보다 무서운 건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 살다 보면 차라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던 날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오직 내 상처가 제일 아파서 상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서로에게 가슴 아픈 말들을 주고받던 그 시절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덤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문득 마주한 당신의 모습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져 있고 몸집도 작아진 느낌의 안쓰러움이 들더군요. 거칠어진 손등 위에 남은 작은 흔적과 식탁에서 말없이 조심스레 젓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의 미움도 아닙니다. 그저 지독하리만큼 시리고 아픈 안쓰러움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고운 시절이 다 가버렸구나 하는 미안함. 그리고 나 없으면 이 사람 누가 챙겨줄까 하는 처연한 걱정입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볼 겁니다. 차라리 미워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굽은 등을 보며 삼키는 눈물은 그 어떤 불같은 화보다 더 깊고 진한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황혼의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미움보다 무서운 안쓰러움이라는 끈에 묶여 오늘도 말없이 노을 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황혼의 부부가 세상을 향해 짓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일지도 모릅니다. 소담지기의 마무리 한마디 시간이 되었네요. 인생의 노을 앞에서 건네는 인사.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에 울림으로 남으셨나요? 사랑이 떠난 자리에 앉은 포기와 나로 살고 싶은 갈망, 그리고 미움보다 무거운 안쓰러움까지.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함께 지나온 부부에게 이제 더 이상 젊은 날의 뜨거운 환상은 남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로 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보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얼굴 속에서 포기와 갈망, 안쓰러움을 넘어 진정한 세월의 흔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다 갚을 수 없는 세월이지만 오늘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쯤 손을 잡아주면 어떨까요? 그동안 애썼다는 그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쌓인 수만 가지 응어리를 녹여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더 애틋한 황혼 부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